졸려. 아니 어제 수업이 저녁 8시 반에 끝나는데 자료 준비하고 뭐 수업 준비하니까 아침 8시더라고요. 그래서 졸려. 여러분들 후배들이 양지구 1학년 후배분들이 원래 일요일 밤에 수업하는데 일요일 밤이 싫다고 아침에 수업하셔갖고 아침 8시 반에 지금 수업하고 11시에 끝나서 지금 이게 허리 후다다닥 왔습니다. 과제를 해오신 거 먼저 점검해드릴게요. 2단원 책, 검은색 책이죠? 2단원 책 보시고 페이지 수는 가운데 있는 페이지 수 기준 교재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내드린 과제는 저기 비판적 읽기였어요. 어디 갔지? 비판적 읽기였는데 오늘 개념 한번 다 점검 다시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나간 거 저 프린트 학습지로. 근데 비판적 읽기가 제일 내신용으로 이론에서 챙겨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따져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비판적 읽기에서 뭐 따져야 되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있지 않았나요? 70쪽 한번 보실래요? 기억 안 나시면 70쪽에 우리가 그때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성, 사실성, 신뢰성, 적절성 이런 거와 타당성 따지기, 합리성, 일관성, 충실성 이런 것들 좀 구분하는 것 좀 해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적절성, 효과성까지 해서 엄청 많았습니다. 이 비판적 읽기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구분해야 되는, 따져야 되는 요소들이 따로 용어가 정리됐기 때문에 이 부분 처리하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비판적 읽기가 제일 이론이 많아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이. 논리 오류도 했었고요. 동물복지 오류 저번에 했었고 단원별 문제 과제였으니까 페이지 80쪽, 81쪽으로 오셔야겠네요. 감상적 읽기 혹시 나간대요? 다음 건데. 나가면 좋고요. 이거 잘 안 하시거든, 사실.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은 안 했었어. 재작년 선배들은 여러분들 안 했었어요. 감상적 읽기만 쏙 빼고 하셨거든. 시야, 문학작품 읽기예요, 감상적 읽기는. 어쨌든, 80쪽, 81쪽 했는데, 과제들 어떻게 해왔어요? 연재야, 왜 또 눈동자 흔들려? 연재야, 안 돼. 연우야. 했어? 이거 밀리면 어떻게 해. 주간까지도 나가야 된단 말이야. 자, 질문 위주로 처리해드릴게요. 아마 이상한 문제도 있을 테고. 손으로 하여튼 고생들 하셨을 텐데, 참, 교재 오늘 받았으니까 자네는 시험법에 해당하는 문제 알아서 한번 풀어보고 개별적으로 질문해줘요. 오늘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81부터 82까지. 글의 전개 방식 문제 유형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틀리셨나요? 뭐 헷갈리셨나요? (6번) 한번 같이 볼래요? 기본적인 특징 문제입니다. 82쪽이에요. 82쪽. 검은색 책. 자, 예상 반론, 재반론이라는 건데요. 일단 반론 자체, 예상 반론 자체가 있을까요? 하면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 맞습니다. 동물에 대한 복지에 대한 생각을 재편해야 된다가 이 글의 목적이고 글의 주제이기도 하죠. 잠시만. 그래서 인간 기준의 동물 복지 그리고 복지 단순한 동물을 위한 복지를 넘어서 인간 기준이 아닌 동물 기준인 동물 기준의 복지, 동물 복지를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고 궁극적인 그 의도는 인간을 위하여라는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여자친구가 연락 와. 이사도 해야 되고 결혼도 얼마 안 남아갖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미안. 결혼식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전개 방식 반론, 여러분들 예상 반론이라는 거는 그 논설문에 따라올 수 있는 유형은 맞아요. 내가 주장하는 바, 근데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아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반박할 사람이 있을 텐데 라는 부분을 꺼내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있을까요?
그거 자체가 없지 않을까? 이거 질문하신 분 장성우 씨였죠? 이면주 씨였죠? 누가 지금? 너네? 이거 1번 어디가 너는 반론 재반론이라고 본 거야? 한국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구나. 선지 3번을 더 보고 갈까요? 반론은 없으니까 제가 증명해드리기 힘들고요. 선지 3번 논리적 증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뭐가 걸린 거야?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냥 3번 숫자가 마음에 좀 안... 질문할 이유 좀 바로 해주세요. 네, 이거는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비판하기 글이고요. 여기 사용된 근거들이 타당한지도, 그리고 여기 사용된 자료들도 적절한지 신뢰성이 있는지도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는 글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다 만족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글에서 공식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비판받을 요소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네. 그 중간에 비만인 개와 비만 아동을 유추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적절성 따졌을 때 그 비만 개하고 비만 아기하고 비교해서 유추하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가 학습 활동 부분에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예시답 아니긴 하지만 그 부분 빼고는 딱히 많이 댓글 걸 게 없는 글이고요. 4번 문제가 해당하게 되겠죠. 그 적절성 따지는 문제는. 자, 어쨌든 6번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괜찮아요. 주장이고 입증하고 있어요. 더 질문 없을까요? 그러면 85쪽까지 가시면요. 비판 읽기 방법, 서술 방식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12번 같이 풀었었던가? 안 풀었어요? 여러분들 12번 먼저 같이 볼래요? 어차피 이 2단원에서 결국에 나올 것들은 읽기 방법 구분 문제입니다. 사실적 읽기인지 추론적 읽기인지 비판적 읽기인지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요. 만약에 이 2단원을 전부 다 나간다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 하나 수정해야 돼요. 제가 기억할런지 모르겠네. 이 읽기 방법은 1단원에 있는 거예요 했던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나 몰랐었어. 교과서마다 출판사가 조금씩 달라갖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지학사 독서 출판사는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읽기 방법이 있거든. 이게 2단원에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2-6 마지막에 있어요. 다른 출판사는 1단원에 있는데 여기는 뒤에 2-6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주제통합적 읽기 이거 미리 좀 하고 갈게요. 왜냐면 문제 풀다가 선지에 자꾸 껴있으니까 읽기 방법 구분할 때. 2-6에서 배우는 건데 주제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주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의 글을 읽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읽기 방법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요것만 사실 기억하면 돼요. 주제통합적 읽기는 한 가지 주제, 여러 가지 관점의 글들을 다양하게 읽고 사고하는 글 읽기 방법이에요. 자, 무슨 낚시가 있냐면 그쪽 파인트에서는 여러 주제에 대한 글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읽기 방법이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 주제의 글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글. 이거는 2-6까지 시험범위 나가면 그때 한 번 더 언급해드릴게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비판적으로 읽지 않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비판적 읽기는 따져야 되는 포인트 우리가 이론 작업에서 점검했죠. 선지 2번 보시면 이거 무슨 읽기예요? 이거는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니까 너무 대놓고 써있네. 사실적 읽기인 거죠. 읽기 구분 문제들 조심해서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쉬운 버전이었네요. 자, 다른 선지 질문 있을까요? 12번까지? 저 7번이요. 7번 질문해주세요. 그 4번이 네. 이게 왜 적절치 못한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가볼게요. 7번의 선지 4번이 적절하지 못한 근거라고 판단하는 게 왜 그런지. 바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주의 사고방식 3가지 중 세 번째는 이 친구 선지 4번이 대사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라는 게 아니야.
비판적 읽기로 했을 때 나올 만한 반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라는 문제야. 예, 그러니까 4번은요,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데, 얘 근거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의 과정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가치에는 적절하네. 아, 그렇게 되어 있어. 아, 그래? 적절치 못한 근거 괜찮지 않나? 조건 학습 활동으로 나가는 부분이 학습 활동에서 적절한 걸로 판정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하지 않는 네, 적절하지 않은 걸로 이미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아닌가요? 세 가지 근거, 다 해서 세 가지 근거 한번 보고 올래요? 근데 학습 활동에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한 게 있어요? 그 76쪽에 가보시면은 음. 사실 1에 아예 미술진 기간이 포장하지 않은지 판단을 보고 있을 때 경우 중 마지막의 경우가 땡큐. 76쪽에 그대로 읊을게. 3-1 보시면요. 예, 세 가지 경우 모두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한 거 예시답안으로 세 번째 거는 위험한 생각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예시답안이 있어요. 물론 예시답안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비판적 읽기로서 행위를 타당하게 했는가 그 과정입니다. 해설은 뭐라고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판적가적 읽기로 전혀 손색이 없네요. 자, 그래서 7번에 4번은 괜찮은 말입니다. 괜찮은 비판적 읽기였어요. 7번의 답이 몇 번이었죠? 2번이었나요? 아에서 동물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는 동물의 생태를 파악하는 데 시작한다. 동물의 생태 파악이 아니라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는 데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사실일치, 사실이 그냥 틀렸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도 틀렸다. 이런 논리로 가는 문제였네요. 세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됐죠? 12번까지 더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한 번에 가볼게. 18번까지요. 17번부터 볼까요? 17번 갈게요. 자, 마지막에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해 동물 기준한 동물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부분이었네요. 17번. 이거 뭐가 헷갈리셨어요? 2번, 1번이랑 2번도 어느 정도 맞나요? 아니에요. 1, 2번은요. 자, 1번은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관계라는 걸로 취급이 돼요. 이거 우리 1학기 때 했던 문학작품 같아서 물화일체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과 인간이 동등하고 동화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고, 이 글, 동물복지에 대한 글은 인간이 동물 기준에서 동물복지를 해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동등하다 보기 힘든 글이에요. 이게. 그래서 1번이 패스고요. 2번도 마찬가지네요. 상호교류가 아니라 호혜적 관계. 인간이 동물에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들이 왜 걸을 수 있냐면 학습 활동에 있는 종차별주의에 대한 글 때문에 그래요. 그거와 비교 때문에. 바로 왼쪽 보기 있네요. 16번에 보기 보시면요. 종우월주의에 대한 양키 아저씨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거랑 이게 마크 베코프였던가? 종우월주 극복이라는 그 부분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이 동물복지를 생각한다 마크 베코프 16번에 보기 글을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이 본문의 글 필자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우월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글의 비교, 16번의 보기와 글의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그때 하지 않았었나요? 다시 말이 좀 난잡했네. 16번에 보기에 있는 글의 필자가 이 교과서에 실린 본문 글을 봤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동물 복지 해줘야 된다, 동물 기준에서. 그거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무언가 해줘야 된다는 종을 차별하는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생각이야 라고 할 수 있다고 비교하라고 나온 글이었어요. 보기가. 이 말은 결국엔 뭐냐, 본문의 글은 비판적 요소로서, 비판할 수 있는 요소로서 종 우월주의적 인식이 깔려있다 이렇게 설정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17번에 3번을 가주셔야 돼요. 깔려있는 생각, 본문 글에 인간이,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요거 또 18번까지 질문해주세요. 없으면 22번까지요. 견해 비교 문제가 있어요. 이쪽은 자, 근데 어쩔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아서 28번까지 뒤에는 뭐 어휘 문제였지 뭐. 28번까지 질문 있으세요? 27, 28번 질문하지 말자. 이거 어휘는 찾아봐. 본문에 있어. 자, 되셨으면 그래도 오늘은 많이 풀어오셨네. 저번에는 두세 명 풀어가고 민기야 풀어왔니? 아니 그만 얘기할게. 언제 하려고 그래? 아니 나한테 그냥 필요 없어. 친구들이 고마워할 거야. 감사를 표하시면 됩니다. 좀 풀어. 자, 2단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3단원에는 나라에 비치는 연애편지하고 우산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빨간 책이죠. 자, 우산 얘기를 제가 그때 저번에 본문 설명하다 내가 말했었거든. 영주에 학교에서 안 나갔다고요. 이제 다 나가지 않았어? 나라에 비치는 연애편지하고 우산 나갔어? 우산 안 나갔어? 본문만 내렸어요. 뭐만 나갔다고? 본문 읽어서 질문 식단. 운문을 읽었다고? 학습활동을 안 했어요. 본문만. 본문만 했고 학습활동 안 했다고? 우산은 아예 안 나가신 분도 계시네? 그래. 근데 과제로 읽고 풀어오라고 했잖아. 풀었어? 그래, 그럼 할 말 없고. 미안하다. 난 학교에서 그 사이에 나갈 줄 알았지. 안 나가셨구만, 아직. 우리 너무 빠른가? 어쨌든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할 텐데 44쪽 와볼래요? 저번에 하다가 말았었는데 조금만 더 점검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다 풀어오면서 읽어 오셨을 테니까. 이거는 좀 딱딱한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서 일단 번역이 되어 있고요. 헌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헌법의 창제의 유래 이런 것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었을 때 그렇게 흥미가 돋는 글은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된 표현, 그리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이게 나름 논설문이에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사회문화 읽기 영역이잖아요. 이 소단원 제목이 사회문화적으로 뭐가 반영돼서 어떤 인식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의 기본법이 창제된 데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있었죠.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과를 저진 전범 국가가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얘기가 이쪽 처음 본론 1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45쪽에 16번째 줄 밑줄 볼게요. 45쪽에 16번째 줄. 맡은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저번에 헌재 드립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좀만 더 읽어볼게. 그 외에 기본법은 우리 다시는 여기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즉 독재자가 국가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 규정들을 제정했다. 독일의 기본법에는 그러니까 이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구나.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가로서의 죄의식, 반성, 성찰의 사회 맥락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회문화적 읽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이. 자, 다음 줄 읽어볼게요. 19번째 줄.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했대.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쟁 이후로 궁핍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박했다는 그 당시 실제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국가들 입장이 다르다고 25번째 줄부터 좀 이어볼게요. 하지만 다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승국들의 입장은 달랐다. 그들은 동일이 다시는 예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가의 대표를 다시 짜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헌법을 독일인이 스스로 만들도록 했다. 됐습니다. 독일의 법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30번째 줄. 본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여기 밑줄 한번 쳐볼래? 안 쳐져 있어서. 다른 것을 보고 참조하기는 쉬운 법이다. 독일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암시되어 있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승국들의 민주주의법을 골자로 해서 만들었구나라고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줄 넘어갈게요. 법 얘기를 저번에 난잡하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이 독일법도 사실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미프법에서 이제 출발한 것들이 많고, 민주주의법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까? 영미프 중에. 상쪽. 프랑스. 원래 피를 많이 흘린 데일수록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이래 보상이 따라요. 프랑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법들은, 인권법은 이 프랑스가 잘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독립선언문에서 출발하다시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참 많고요. 하나 더 자유경제시장에 또 기반이 되는 법들이 또 미국법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적용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46쪽 보시면요, 두 가지 헌법 두 개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줍니다. 과거 독일의 기본법이 창조할 만한 법. 그러니까 다른 나라 법도 봤는데 이번에는 과거 독일의 법을 참조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거 조금 읽어볼게. 두 가지 법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유추가 됐는지. 첫 줄 본론 2의 끝부분 보시면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849년 독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 헌법이다. 이 두 개를 참조해서 지금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좀만 더. 그 밖에 나치의 탄압을 받았던 수많은 정치가 중에는 전쟁 동안 장차 이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새로 짤 것인가를 숙고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저 두 개의 헌법을 참고해서 나치의 탄압 받았던 정치가들이 만들었구나라고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에서 만나서 고민했는데 그 아래 얘기는 제가 더 안 읽을게요. 뭐 써있긴 되게 많이 써있는데 결론은 뭐냐? 동독 서독이 나눠져 있어서 서독에만 일단은 적용되는 반쪽짜리 기본법을 만들었다. 임시적으로 만들었다. 투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에서 그냥 상정해서 그냥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저기 19번째 47쪽에 19번째 줄 보시겠어요? 까지는 또 몇십 년이 걸렸다. 19번째 줄 49쪽에 기본법이 제정된 지 40년.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마침내 독일은 통일되었다. 기본법을 만든 선조들의 꿈이 실현된 거다. 네, 이거 동독 주민들에게도 함께 적용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자석이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적용되네요. 다시 말해서 동독이 자석에 이끌리듯 서독이 기본법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25번째 줄 볼게요. 25번째 줄. 이 문구가 들어있대요. 이렇게. 독일들은 자유로운 민족 자격 원칙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이로써 기본법은 독일 민족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 이 기본법이 이제 모든 독일에 통용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법이 됐다라는 게 천명된 구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만 보면 되거든. 여러분들 결론이 보면 지금 현황이 이 독일에서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썼을 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기본권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제 한번 보면 돼요. 바로 처음부터 시작되네. 밑줄만 보면 될 것 같아. 결론 부분에서
기본법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성격을 서서히 잃고 있다. 기본법이 원칙이 되는 게 서서히 약해진다. 기본법의 위상이 많이 약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기본권이 제한되면서. 그래서 망명 제한 그리고 도청 가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기본권을 제한한 걸로 이 글쓴이가 본 거죠. 뭐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권이 제한됐다고 처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표현으로 비판했는지 마지막 48쪽 봐봐. 이제 딱 두 개만 보면 돼. 48쪽의 첫 줄 밑줄만 볼게. 이렇게 변경된 기본권은 더 이상 문자 메시지처럼 짧지 않다. 문자 메시지처럼 짧지 않다? 문자 메시지 짧다? 이거는 맨 처음에 있었던 얘기 아닌가요? 문학 작품의 시에 비유했잖아요, 헌법을. 그래서, 근데 지금 법은 메시지처럼 짧지가 않다? 짧지 않다? 이 글쓴이가 추구한 짧은 것과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판하는 말이 된다는 거. 저기 써 있으니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엄청 길대요. 그래서 예외가 자꾸 늘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권, 좋은 헌법을 다시 그 의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됐습니다. 사실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고 있지는 않네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석이론하고요. 그 통일 이후에 자석이론에 따라서 이 헌법이 통일 후에 기본법 전문이 변환된 거 내용이 거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거라서 굳이 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0쪽 한번 와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어집니다. 이거랑 비교해서 보라고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했어요? 왜 안 했어?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어? 아직 안 나갔어? 여기 괜히 과제를 내줬나? 미안하네 갑자기. 여기 읽고 풀어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글 아마 문제 풀 때 거기에 지문에 있었을 테니까 읽어봤을 테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그 아래 정리된 것만 볼게요. 3에 내려오시면 괄호 1번 있거든? 요거 볼게. 박스 그 지문 아래에 우리 50쪽 보고 있어. 괄호 1번 보시면 두 글에서 헌법을 각각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써보래요. 이거 예시답안에 너무 충실히 나와 있어서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 좀 볼게요. 예시답안 본문에서 아까 그거 보길 헌법이 국민이 국가에서는 연애 편지 됐지? 뭐 제목이기도 하니까 따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잘 봐봐. 국민은 헌법에 자신이 나라에 무엇을 바라고 자신과 정부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성 됐을까요? 나라에 할 수 있는 말이 편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독일 스스로의 반성을 담은 글이기도 해서 연애 편지라고 비유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설명하는 이 신문기사였던가? 중앙일보 기사였네요. 요 글은 우리나라 헌법을 계약서라고 비유합니다. 왜? 약속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한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계약서로 했대요. 조금 다르죠? 관점이 좀 다른 거야. 이게 만약에 2단원에서 2단원 6까지 나간다면 요 글이 주제통합적 글읽기로 나옵니다. 똑같은 헌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의 글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통합적 글읽기의 지문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예시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는 자 바로 이번 보시면 두 글에서 헌법이 지켜야 할 당위성을 각각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연애 편지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설명은 계약서니까 최소한의 합의니까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구나. 됐습니다. 오른쪽은요. 이거 되게 재미난 활동이네. 마음 같아서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헌법 총각이래요 이게. 7조까지 써 있네. 근데 괄호 1번 재밌거든요.
바꿔서 안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나오기 힘들겠죠? 패스 합시다. 우상으로 넘어가 봐요. 이 우상까지만 하면 일단 진도는 다 끝나요. 가볍게 얘기할 텐데. 이거는, 자,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최근에 특히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글 전개 방식인데,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통시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이거야. 통시적 관점에서는 결국 시간의 흐름이 나오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흐름은 변화를 잡아주셔야 돼요. 변화 찾기가 바로 통시적 글 읽기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통시를 쓴 순간 그냥 무조건 100% 이거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는 건 다 알아요. 모두 다 알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고 끝날 리가 없잖아, 글이. 시간이 흘러가에 따라 무언가 바뀐 게 있으니까 글로써 이 전개 방식을 채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조건 무언가 변화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읽으면 한 두세 개로 끊어져서 보여요. 자, 문제 풀면서 읽어오셨죠? 학교에서 안 나갔어도. 자, 이제 10% 오셨죠? 읽어본 거지, 근데 학교에서 안 나갔어도. 안 나갔다는데 하면 너무 미안해요. 자, 1문단은 52쪽에 1문단이라고 할게. 머릿말이 1문단. 여기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근삼시대.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시기 때를 말하는데, 예, 권력으로서 작동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시대로 가면서 좀 바뀔 거예요. 어느 시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이 문단 보시면요. 서민들을 조선 후기까지 쓰지 않았다를 얘기합니다. 이유는 농경사회로서 빅을 막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머릿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현이가 누구지? 그래서 과거에는 상류층만 쓰는 거고 일반 평민들은 농경에 대한 미신 때문에 우산을 쓰지 않았다. 현황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통시적 관점들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우리 2단원 2에서 배운 추론 쪽 읽기도 여기다 적용이 됩니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 후기까지 왔거든. 통시적 관점이라는 걸 먼저 인지한다면, 그 다음은 조선 후기 이후에 이야기, 변화점이 나오겠군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 추론 쪽 읽기 적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왠지 생각해봐요. 추론 쪽 읽기는 글의 전개 방식을 통해, 글을 전개 방식을 인지하는 건 사실적 읽기. 글의 전개 방식을 통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 추론한다는 얘기가 바로 추론 쪽 읽기였거든. 그러니까 역시 이런 선택 가능한다는 얘기예요. 자, 53쪽은 계속 우산을 쓰고 있는데